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리 힐스 대저택.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다음부턴 정말 시키는 일만 할게요. 청소를 하라면 청소만 할게요. 이곳에는 으리으리한 대저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옷차림의 소녀가 자신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습니다. 마치 죽을 죄를 지은 듯한 이 소녀는 사실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갖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밑에서 갖은 괴롭힘을 당하던 소녀는 어느 날 뜬금없이 한국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양부모의 앞에 나타나고 그와 동시에 양부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크게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가 누구 덕분에 이런 호화 대저택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제에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저는 미국에서도 부유한 동네로 잘 알려진 베버리 힐스 출신 그레이스 밀러라고 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부유하게 자란 아이처럼 보였던 저는 사실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부유한 동네에 살았던 저는 그 누구보다도 빈곤하고 괴로운 생활을 견뎌야 했던 유년 시절이 있었죠. 그건 모두 저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베버리 힐스 부모님은 저를 어딘가에서 입양을 했던 양부모님이었죠.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고아 신세가 되고 누군가는 입양이 되고 또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고아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들 중 하나였던 것이죠.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그나마 미국 내에서 입양이 되었는데 그것도 아주 부유한 양부모님에게 입양되어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저의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자식이 아닌 일꾼. 그저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하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참 넓기도 넓었지요. 그런 곳은 일반적으로 다른 집안의 경우 일하는 사람을 따로 두곤 했습니다. 마당을 관리하는 사람과 집안의 청소와 음식을 관할하는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제가 도맡아서 해야만 했죠. 그것도 제가 10살이 되던 해부터 말이에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기도했어요. 신이 있다면 제발 이곳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일 눈을 떴을 때면 이 모든 것들이 꿈이었길 바랐죠.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면 그런 저의 망상은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일상들이 약 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0살부터 시작된 악몽이 제가 18살이 될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이지 괴로운 하루하루였지만 제가 18살이 되는 해에 처음으로 어쩌면 희망이 될지도 모를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종이나 다름없었던 저는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오직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런 저였기에 바깥 생활이 어떤지 다른 또래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양부모도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못했죠. 저에게 유일하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이 존재했는데 그건 바로 그들이 사업차 외부 일정이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마냥 쉬거나 자유시간을 만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나가기 전에 저에게 숙제를 안겨주었고 그 숙제들은 대부분 청소를 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죠. 저는 그때마다 그 일거리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치워버리고 짧게나마 저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중독성이 있는 것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빼앗겨 본 사람만이 그것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워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그 시간대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영상 콘텐츠들을 보며 외부 세상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거였죠. 그러다가 저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 대한 영상들과 저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놀라운 내용들이었죠. 그것을 본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갓 태어난 동물들이 처음 본 생명체를 자신의 어미로 생각한다는 그런 본능도 적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 아는 것이 없는 상태의 아이였고 처음으로 본 것이 한국의 여러 문화들에 관한 것이어서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런 거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양부모에게 꾸중을 들을 때도 저는 한국을 생각했고 그것은 저에게 놀라운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었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양부모로부터 탈출하여 한국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공산국가들에서 정보들을 통제하고 다른 나라들의 영상이나 여러 문화들을 접하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북한이라는 공산국가에서는 바로 아래에 있는 한국의 영상이나 드라마들을 절대 시청하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다가 처형을 당했다는 경우도 나오는 걸 봤죠. 그렇다는 것은 북한의 통치자는 한국의 그러한 자유와 문화체제를 아주 두려워한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실제로 귀화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 하나씩 준비를 하기에 이르렀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진짜 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한국에 귀화를 하더라도 내가 본 그 영상들이나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렵게 귀화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노예처럼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정말이지 두 번 다시는 새 출발을 하지 못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유일한 희망의 빛을 본 터라 쉽게 한국으로의 귀화가 포기되지는 않더군요. 틈이 날 때마다 저는 한국으로 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너무 그쪽에만 매몰되어 집중했던 탓일까요? 결국 저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너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시키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멍하니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단 말이지. 너 혹시 다른 나라로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 거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인터넷 기록을 확인해보니 아주 가관이더구나. 한국? 니까짓 게 거기에 가면 뭐 어쩔 건데? 지금이랑 별 다를 게 있을 것 같니? 어림없어. 넌 그곳에 가면 지금보다 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제가 한국으로의 귀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감조차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인터넷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모두 남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들추어 보지는 않는데 제 양부모는 요즘 제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살펴본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한국으로의 귀화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저들의 말에 가스라이팅 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죠. 저들의 손아 귀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더라도 제가 혼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저를 두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죠. 그냥 세상 밖이 두려웠습니다. 거의 일평생을 이곳에서만 살았던 저였기에 바깥 세상은 저에게 열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결국 귀화를 포기하는 대신 더 조심스럽게 양부모 몰래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양부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욱 양부모가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분을 맞춰주었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희망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시간은 흘러 성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귀화 절차를 진행해 보려고 했을 때였죠. 그리고 저는 그때 크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으로의 귀화 절차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국 국적 신청 절차는 약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귀화를 신청하려면 영주권자여야 했는데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했죠. 제가 생각했던 귀화는 나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라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는 멍청하고 순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과정이기에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했죠. 다시 한번 김이 빠지는 느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만큼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 지금의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결국 저는 최대한 빨리 한국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나가려고 행동을 실천해야 했죠. 결국 저는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성인이 되어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나는 이곳을 벗어나겠노라고 양부모에게 선언을 하면서 말이죠.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참아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동안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으니까요. 차라리 고아로 살았다면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전 이제 성인이고 저에게는 제가 살 곳을 정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저를 억압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그 인간 이하의 대우들. 저는 그동안 맺힌 한을 풀듯 그들에게 속에 있는 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당연하게도 양부는 저를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여차하면 경찰에게 신고라도 할 듯한 저의 기세를 보았던 양모가 양부를 말리는 바람에 그들을 경찰서에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양부모는 저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이러고 나가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니까짓게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뭐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으냐. 그러한 악담을 뒤로 한 채 저는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죠. 지옥 같은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기분은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어지러울 정도로 발전된 대도시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베버리 힐즈와 같은 대저택이 즐비하지는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과 최첨단 시스템들 때문에 처음에는 현기증이 다 나더군요. 적응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역시나 한국도 자유경쟁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냉정한 곳이었으니까요. 한국어를 배워야 했고 일을 해야 했으며 한국의 문화들을 몸으로 익혀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만나왔던 한국분들은 모두 저에게 상냥했고 친절했으며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 덕분에 제가 한국에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생활을 이어갈수록 새로운 욕심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양부모에게 보란듯 잘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마지막까지 퍼부었던 그 악담들을 모조리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죠. 이제는 과거의 일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저에게 악담을 퍼붓던 양부모의 모습은 아직도 저의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덕에 한국으로의 귀화를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이지 날아갈 듯 기뻤죠. 말로 표현도 힘들 정도로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한국과 한국 친구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되는 기분 나쁜 기억들도 떠올랐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기억들, 그들이 저에게 했던 그 악담들, 그것들이 아직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었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되는 순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제가 한국에 제대로 적응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도 아주 힘들게 살아온 전력이 있었고 혼자서 어렵게 사업을 일궈내어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로 활동 중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저는 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섭렵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도 어엿한 남자친구의 사업 파트너로서 남자친구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러다가 저는 남자친구의 뜻밖의 제안을 통해 저의 풀리지 않은 숙제를 청산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내 경우에는 그런 응어리가 있으면 결국 그걸 직접적으로 풀어내야 후련해지더라고. 한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결국 그 스트레스는 내 몫이더라는 거야. 당신도 직접 그 응어리를 풀어버리는 건 어때? 내가 도와줄게. 남자친구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며 살아가던 저였지만 한 번씩 찾아오는 우울감의 정체는 바로 미국에 있는 저의 양부모였죠. 아마도 그들에게 저의 존재를 입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였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이에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말대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천으로 옮기기로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세상에는 진짜로 권선징악이라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그동안 양부모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원래 살던 으리으리한 베버리 힐스 대저택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알아보니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압류로 넘어간 상태라서 경매에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다가온 둘도 없는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양부모와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얼굴에는 심술과 도끼가 가득했죠. 저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리는 것이 악에 바친 들개와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집에서 당장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불법적으로 내 집을 사용 수익한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 제출할 것이고 강제 집행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에 들어간 모든 소송 비용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당신들에게 청구를 할 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 당신들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 부분은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만약 당신들이 저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해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우울감을 느끼는 일이 없어졌고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골인하여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혹시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요.